네,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톡을 서비스하는 채널 코퍼레이션의 전략팀에서 사업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문희철입니다. 비즈니스 성장에 필요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그리고 시장 조사 등을 통한 사업 전략 수립 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채널 코퍼레이션은 고객과 비즈니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한다는 미션을 갖고 있는데요. 채널톡은 올인원 비즈니스 메신저로서 22개국의 11만 개 고객사의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채널톡을 사용하면 온라인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고객인 VIP 고객의 관리가, 그리고 함께 일하는 팀이 편해집니다. 채널톡이 올인원 비즈니스 메신저인 이유는 CX, 마케팅, 그리고 팀 메신저를 모두 하나로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고객 경험, 즉 CX를 개선하고 고객 상담이 간편해지는 고객 상담 메신저, 그리고 고객이 돌아오게 만드는 마케팅 기능, 그리고 팀원 간의 대화가 편리해지는 팀 메신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채널톡은 고객을 기억하고 적합한 응대를 할 수 있는데요. 이곳은 마치 24시간 동안 잠들지 않는 똑똑한 점원이 여러분의 온라인 웹사이트를 지키고 있는 것과도 같죠. 저는 2번 창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좀 어떻게 운이 닿아서 실제로 단독 조서를 출간하게 되는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창업을 오래 했던 사람이고, 그 외에도 남들이 하지 않았던 여러 좀 이상한 경험들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랬던 제가 어떻게 이 채널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서 직장인으로 일하게 되었느냐 라고 하면, 일단은 저는 그 2번의 창업 끝에 제가 왜 실패하게 됐는가를 정말 수백 수천 번 이상을 복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생각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제가 만들었던 회사는 채널 코퍼레이션처럼 이렇게 여러 국가에서 또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었어요. 고객 규모 면에서나 아니면 회사의 여러 가지 크기 면에서.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정말 창업이든 혹은 비즈니스의 본질을 배울 수 있는 곳에서 한번 직원으로 일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채널 코퍼레이션을 결과적으로 선택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이곳이 사업 개발로서 가장 공헌할 수 있는 곳이라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도 여기에서 더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채널 코퍼레이션이 한국의 CRM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고객을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저희 커스터머 드리븐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 이 문구를 입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은 회사들이 고객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지만 채널톡은 고객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객과 언제나 대화를 하고, 고객의 대화를 통해서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형태의 아이디어들을 얻기도 하죠. 근데 사실 커스터머 드리븐이라고 하는 우리의 가치, 그리고 이 제품만으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하면 너무 좀 벙벙한 결론이고요. 채널톡은 지금의 비즈니스에 오기 전에 4번째 비즈니스인데 3번의 피버팅 과정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인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어요. 하나는 성장 기반 요소고, 또 하나는 성장 가속 요소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성장 기반 요소는 저희는 그로스 펀더멘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탁월한 제품이에요.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제품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PR을 해서 유명해질까? 탁월한 개발자들을 많이 데려올까? 하지만 본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탁월한 제품이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2번째는 이 제품이 탁월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구전 효과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가닉한 성장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저희의 성장 요소에서, 저희의 성장 기반 요소는 그래서 탁월한 제품과 정말 훌륭한 오가닉 성장을 잘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성장 가속 요소가 있어요. 저희는 그로스 엑셀레이터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촉진이죠. 어떻게 하면 원래 성장을 할 것을 더 기울기를 높여서 더 빠르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건데, 저희는 먼저 첫 번째로는 플래그십 세일즈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플래그십 세일즈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플래그십 기함 세일즈입니다. 어떤 특정한 산업이 있으면, 그 버티컬이 있으면 그 영역에서 가장 유명하고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 기업들을 플래그십이라고 하는데요. 채널톡은 어떠한 타겟 시장을 찍으면은 그 시장 내에 플래그십이 될 수 있는 세일즈에 가장 먼저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플래그십 세일즈는 그 시장 내에서 채널톡을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일종의 인식을 만들어내거든요. 채널톡은 그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2번째로는 브랜딩이에요. 탁월한 브랜딩인데, 저희는 이렇게 둥둥이로 대표되는 이 귀여운 저희의 로고가 있는데요. 이 둥둥이가 고객사의 홈페이지에 장착이 되면 누구나 이것이 채널톡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이는 B2B다. 엔드 유저인 B2C 유저가 B2B 제품을 알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객은 기본적으로 뭔가 설치를 하고 최적화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저희의 주된 고객인 SMB들은 거의 그런데요. 그래서 이 과정을 극단적으로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던 것이 카페이14나 메이크샵, 그 외에도 아이맵과 같은 웹을 만들어주는 빌더들이 자연스럽게 채널톡을 설치할 수 있도록 웹빌더 파트너십 전략을 잘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채널톡의 고객들은 간편하게 웹을 만들고 버튼 클릭 한 번만으로 채널톡을 당신들의 웹사이트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업에서 전략에서 중요한 건 가설인 것 같고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 하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재배치하는 행위거든요. 즉 예를 들면 인력의 재배치 혹은 자본의 재배치,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개발 요소, 구성 요소들의 재배치를 모두 다 전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채널톡의 기본적인 고객 전략은 되게 좀 특이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B2B 시장은 엔터프라이즈, 정말 큰 삼성전자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정말 큰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들이 되게 그런 전략들이 많았어요. 근데 채널톡은 아주 특이하게도 처음부터 그분들을 타겟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를 타겟하지 않고 SMB 시장에 타겟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서 쇼핑몰을 창업하는 그냥 보통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사장님들, 그리고 또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있는 이제 스타트업의 파운더들, 이런 분들이 채널톡의 메인 고객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채널톡의 매출의 거의 70에서 80%는 이러한 SMB들로부터 나와요. 엄청나게 중요한 어카운트가 저희의 레베뉴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진 않지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톡은 SMB를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것이 맞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저희 그로스 엑셀러레이터 가속 요소에서는 플래그십 세일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저희의 B2B 전략은 일종의 탑다운이 아니라 바텀업 전략에 가깝고요. 그리고 굳이 말하자면 포위 전략에 가깝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1만 개가 넘는 어카운트들이 채널톡을 쓰게 되고 채널톡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큰 대기업들도 채널톡이 대체 뭐지? 채널톡은 뭐야? 라는 이런 어떤 의문과 궁금함들을 많이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결과적으로 국내에서 정말 간편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는 CRM 사스를 만들었고, 그래서 저희는 국내 CRM 시장을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업 개발이라는 일이 사실 좀 뭔가 와닿지가 않을 수 있죠. 아니 개발은 개발인데 무슨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도 아니고 백엔드 디벨로퍼도 아니고 무슨 이게 비즈니스 디벨로먼트다? 이게 뭐죠? 엔지니어십 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사업 개발은 기본적으로 모든 회사의 모든 비즈니스 단계에 다 존재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불확실성이라는 비즈니스 환경에서 뭔가 기회가 될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그거를 확실한 형태의 성과로 창출해내는 일련의 과정을 저는 사업 개발이라고 정의를 하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사업 개발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불확실한 환경에서 기회를 창출해냈던, 성과를 창출해냈던 경험이 바로 사업 개발을 위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2번의 창업을 해본 적이 있었고 출간 작가로서의 경험이 있잖아요. 이것도 모두 다 좀 0에서 1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는데 그게 자연스러운 사업 개발로서의 뭔가 준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담으로 창업하셨던 분들이 기업 안에 들어오셔서 사업 개발을 하기도 하고 사업 개발을 하셨던 분들이 다시 본인의 창업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창업을 꿈꾸는 여러분들이 특히 창업을 하게 되면 좀 제너럴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걸 꿈꾸게 되면은 뭔가 나는 직장인으로서 뾰족한 직무적인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게 아닐까? 실제로 저도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저도 32살이 다 돼서 처음으로 취업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는 경험은 많은데 경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 경험들이 경력으로 보일 수 있을까? 해서 사업 개발에 꼭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잘 생각을 해봤는데요. 실제로는 문서화를 잘하면 되게 유리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역량도 있으면 정말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을 만나는데 또 고객을 만나는데 두려움이 없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토대로 서류를 잘 구성했고 인터뷰도 잘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좀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이 창업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취업 준비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채널 코퍼레이션의 비전은
고객과 비즈니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채널톡의 비전은 고객과 비즈니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는 디스커버리, 발견의 문제, 탐색의 문제, 배송의 문제까지도 저희 채널 코퍼레이션이 해결하고 싶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 해야 될 일도 많고 과제도 정말 많은 것 같은데 한번 그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뭔가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비즈니스로 풀어보는 것이 저 개인의 미션이 될 수 있겠네요.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믿음을 공유하는 팀이 있을 때 어떻게든 답을 찾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뭔가 일을 하다가 지치고 에너지가 떨어지면 좀 쉬면 돼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할 때는 뭔가 계속 할 수 있는 동력이 잘 안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부족할 때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이런 거죠. 이게 정말 되나? 우리가 이거 할 수 있나? 근데 이런 좀 뭔가 자기 의심의 순간에서 뭔가 우직하게 밀고 나가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아마 창업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모든 커리어 여정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정말 해결하려는 문제가 무엇인가? 그 문제를 우리한테 보여주었던 고객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즉 고객과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던 뭔가 문제를 찾기도 하고 그 해결점을 찾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이 혼자만 고민하게 되면은 되게 고객과 멀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신이 생각했던 문제와 그 해결책이 온전히 나만의 고민 혹은 우리 팀만의 생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고객과 대화를 나누시고 고객과의 대화에서 답을 찾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빌더가 되고 싶어요. 즉 새로운 형태의 사업 단위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채널 코퍼레이션의 비전과 미션에 공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채널톡은 정말 강력하고 훌륭한 서비스거든요. 글로벌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갈 생태계는 정말 많은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거예요. 올해는 전화가 새로 나오고 이제는 곧 B2B 고객을 위한 앱스토어도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크고 작은 비즈니스를 만들어 나가면서 채널팀의 미션에 기여하고 싶고요. 뭐 언젠가는 정말 새로운 형태의 정말 채널톡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혹은 채널 코퍼레이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 단위 회사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거를 한번 이끌어 보고 싶습니다. 그건 저희 작은 바람이에요. 불확실성 안에서 마주하면서 성장하는 기쁨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성장이라고 하면 진짜 거의 뭐 클리셰죠. 뭐 항상 스타트업은 뭔가요? 스타트업의 본질은 성장입니다 하면서 구성원들도 빨리 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하고요. 근데 스타트업에서 그럼 왜 이런 성장이 있느냐, 왜 자기주도적인 성장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실전을 늘 마주하기 때문이에요. 실전은 최고의 연습인데 채널톡이나 그 외 여러 스타트업 환경에서는 매일매일이 실전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실전 같은 연습 같은 실전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자기주도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혹은 당하게 되죠. 하지만 그게 제법 괜찮은 경험입니다. 특히 창업가들, 파운더들은 자기의 확신이 너무 강할 때가 있어요. 아까 그 믿음이랑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말인데 근데 자기 자신이 이 확신을 가지고 뭔가에 뛰어드는데 어느 순간 자꾸 자기의심이 생기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고객을 만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무조건 처음 시작은 커스터머 드리븐입니다. 고객이 답이고 고객이 무슨 말을 하는지 고객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는지를 잘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고객의 말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고객의 말 속에 행간에서 우리는 고객이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어떤 문제나 답에 대해서 말을 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고객이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객이 꼭 해결을 필요로 하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면 그 기업은 반드시 잘 됩니다. 고객이 있다면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 있고 그것을 해결하는 기업은 잘 되게 된다. 그래서 그 문제를 찾고 서비스나 제품의 가치를 더 높이거나 아니면 가격을 낮추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비즈니스적인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공하는 것이 창업이기 때문에 저는 꼭 고객에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꿈이라고 생각해요. 커리어 성공의 핵심은 꿈이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꿈이라는 거는 직업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좀 정의를 내리면 제가 책에도 썼던 말인데 꿈이라는 것은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방향성이고요. 어떤 지점이 아니에요. 방향성이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재구성한 나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결정할 때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즉 나의 삶 방향성은 뭐야?
내가 스스로 재구성한 나의 삶의 방식은 뭐야? 내 삶의 중요한 기준은 뭐야? 이것에 대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더 몰입하게 된다고 봐요. 그래서 어쩌면 어떤 단기적인 형태의 창업이나 취업이 잘 안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더 잘 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꼭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지 없던 일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시도가 세상에는 또 고객에게는 또 없었던 것이죠. 없던 길이에요, 즉. 그 세상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그 창업이 잘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은 자기를 더 알게 되고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